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 설혜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명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입니다. 무려 9개나 되죠. 이렇게 많은 상을 받다 보니 학생 발명가란 타이틀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발명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괴짜스럽기도 하고 잉여스러운 생산물밖에 못 만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괴짜스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천재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학생 발명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의 발명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제가 생각하는 발명이 갖고 있는 나를 그리고 미래를 변화시킬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몇 가지 재미있는 발명품을 함께 좀 보실까요? 저 뇌파 측정기를 연상시키는 기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60도의 전경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기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이지 않나요? 저런 우산을 쓰고 다닌다면 빗물이 절대 튀기지 않겠군요. 하지만 비 대신 남들의 시선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머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코를 자주 푸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진들에서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싶었고 비 오는 날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싶었고 콧물이 나오니 휴지가 계속 필요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명은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며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 역시 앞서 본 사진처럼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아주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33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다 생태계의 시간표 조석 그래프를 갖는 물대시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낚시가 취미였는데요. 때는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아침잠이 없어서 늘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곤 했는데요. 주말이면 항상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깨워 해관도로 낚시를 가자고 조르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은 오후 몇 시에 가야 한다, 또 어느 날은 밤 몇 시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 왜 바로 가면 안 되냐고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살이 전후 때 감성돔이 잘 낚인다. 저 포인트에서는 조금 전후 때 볼락이 잘 낚인다. 저는 이때 살이와 조금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다 보니 물대 달력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하려면 물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달력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한 숫자도 적혀 있고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게 흔히 시중에 판매하는 물대 달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할머니 댁 등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기 뭔지 모르겠는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죠. 고라고 적힌 부분의 시간이 만조, 저라고 적힌 부분의 시간이 간조입니다. 이 달력은 그나마 알아보기 조금 쉬운데요. 물결 무늬의 가장 상단부가 만조, 하단부가 간조입니다.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종종 물대 달력을 잘못 읽어 만조나 간조 시간을 착각해 갯바위에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대 시계를 고안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생각했고 물대 시계를 발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있었고 마땅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달의 운동을 깊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발명한 물대시계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이게 제가 시계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낸 공식인데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따른 달의 움직임, 조석 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계를 만들자 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면을 수십 차례 수정하고 기어를 수십여 개를 제작해보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기술이 있으셔서 제가 생각해낸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고요. 처음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법은 간단하답니다.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시계니까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죠. 후면의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시계를 맞춰줍니다.
두 번째, 조석 주기는 달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니까 흔히 달력에 표시되는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팔물대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측면에 버튼을 누르면서 물때와 날짜를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당일 만조 시간은 후면에 손잡이를 당기고 왼쪽으로 돌리면서 조석 그래프의 사인파 만조 위치가 당일 만조 시간에 일치하게 맞춥니다. 조석 표시창에는 당일 조석 그래프와 현재 시간이 표시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이 이동하여 그 당시 시간의 수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보면 지금 바다에 나가면 되겠구나,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작품 제작이 끝난 후 처음 작동시켰던 순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물때시계로 동영상까지 받게 된 건데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생각한 이 물때시계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 그 또한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발명이란 단어를 듣고 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발명이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취미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발명을 시작했는데 그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발명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구현시키는 과정에서의 재미도 있었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꼬마아이가 유치원생 시절의 전데요. 바로 이때부터 제 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양가위로 종이를 자르며 놀고 있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모양가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가위 어떤가요? 이 모양을 자르려면 다시 이 가위를 사용하고 저 모양을 자르려면 다시 저 가위를 사용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다른 모양을 자를 때마다 사용하던 모양 가위를 내려놓고 다른 모양 가위를 찾아 집어들고 사용하다 보니 불편했거든요. 그때 생각해서 만든 발명품이 있는데요. 바로 모양가위 하나로 두 개의 모양을 자르는 모양가위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즐겨보았던 한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의 한 장면을 보고 생각해낸 건데요. 악어를 이동시키는데 밧줄을 이용해 악어의 주둥이를 묶어서 운반하는 것을 보고 모양가위 두 개를 붙이고 한쪽 모양가위를 줄로 묶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발명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절대 제가 대단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불편함을 느꼈기에 만들었죠. 사실 저의 발명은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즉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이것저것 그리며 스케치북이 발명 노트가 된 셈이죠. 생각해보면 저는 놀면서 그리고 뭔가를 즐기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발명했어요. 이건 제가 발명한 고무장갑인데요. 눈금이 그려져 있죠.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채집 활동을 많이 했는데 고무장갑이나 핀셋, 집게, 자 등 이것저것 챙기면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바닷가에서 물의 깊이와 채집하고자 하는 생물의 크기를 바로 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채집 활동하면서 기록지에 쓰는 게 불편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눈금만 표시를 한 고무장갑이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한 번에 물의 깊이는 물론 생물의 크기를 바로 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제작한 건데요. 채집 활동할 때 집게와 핀셋을 따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이걸 합쳐서 만든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러한 아이디어들로 경상남도 학생과학 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 하나와 은상 2개,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동상 하나를 수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제 발명 노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제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기록했는데요. 저의 취미였던 만들기, 채집 활동 등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발명 노트에 기록했는데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쌓아가고 보완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이디어를 기록 중입니다. 저의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된 기록은 곧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발명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저의 상상 능력은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너무나 유명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명가 중 한 분인데요.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며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1만 개의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 개발에서 몇 번 실패하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 2399번의 실패 뒤 2400번째의 시도에서 성공하며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금속 6,000종, 동물의 털 2,000종, 식물 섬유 2,000종 등 무려 1만여 종의 재료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에디슨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어둠 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에디슨은 미국 내에서만 10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천재라는 말을 발명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의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1%의 영감, 즉 1%의 아이디어는 99%의 노력을 지배하고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시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터 드러커의 명언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그 단어 하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유치원생 때부터 12년 동안의 발명 창작 활동으로 사물을 보는 눈과 생각을 많이 배웠습니다. 불편함의 기록은 곧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발명을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낸 건 발명이란 바로 내가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